팽모스터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정말 오랜만에 쉬면서 에너지 풀로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해외 축구 일정이 상당히 빼곡한데 마지막 스포트로 열심히 달려볼게요. 지난주 월요일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의 시작도 좋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칼리아리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세리에 A로 승격한 제노아는 현재 리그 12위를 기록 중이며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이번 시즌 함께 승격한 팀들 중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선곡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질라르니노 감독이 이끄는 제노아는 3호인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발밑이 좋은 골키퍼 호셈 마르티네즈와 후방 백스리를 활용하여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최전방 투톱의 침투를 활용하는 몽테스 전개 패턴은 제노아의 가장 강력한 공격 패턴인데요. 후방 지역에서 볼을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거의 실수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상대 압박과 수비라인을 올리게끔 유도하면서 호셈 마르티네즈 골키퍼의 퀄리티 높은 롱패스 또는 3명의 미드필더들이 유기적으로 내려서 볼을 받아주고 올라가는 빌드업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니니 감독의 칼리아리는 현재 리그 셰사이지만 강등권이 18위 우디네세와의 승점 차이는 1점 차밖에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강등이 확정된 살레르미타나를 제외한 하위 6팀들은 남은 일정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칼리아리는 후반기에 많은 승점을 쌓고 있는 모습으로 최근 리그 9경기에서 3승 5무 1패를 기록하며 2기가 순위를 19위에서 14위까지 끌어올리며 잔류를 위한 마지막 스퍼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칼리아리의 상승세를 얘기하면 우즈벡 출신의 스렉과 엘러드 숑으로도프 활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큰 키에 빠른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고 강한 능력이 뛰어나며 득점력도 있는 선수이지만 동료를 활용하는 시야와 패싱력도 갖춘 공격수입니다. 물론 숑으로도프가 만들어준 찬스들을 루븐보가 많이 놓치는 모습들이 많았지만 이 두 선수가 최근 칼리아리 상승세의 주역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루븐보가 경고능적 징계로 결정하는 경기라는 점인데요. 루븐보가 많은 찬스를 놓치긴 하나 칼리아리 공격진들 중 가장 변칙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며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시도하는 슈팅 및 크로스가 위협적인 선수이며 빠른 스피드와 침투 능력으로 직전 유배전에서 PK를 유도하는 등 최근 숑우도르프와 함께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 선수라는 점에서 이 선수의 결정은 칼리아리에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경기 양상 예상을 보면 홈팀 제노아가 볼을 오래 점유하면서 지공을 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노아는 상대 지령에서 볼을 순환시키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유는 후방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칼리아리는 백스리를 사용하는 팀이기에 제노아가 투톱을 타겟으로 한 롱패스에 어느 정도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제노아는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간결하게 공격을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두 팀의 전술 상승상 꽤나 루즈한 양상을 예상해봅니다. 점유 보면 두 팀 모두 강경하게 공격을 시도하는 팀들입니다. 제노아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지공이 약하다는 점과 공격 중시 후방 커버를 확실하게 해두고 최소 인원으로 공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칼리아리의 역습 패턴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칼리아리는 루번보가 이번 경기 결장하기도 하고요. 홈팀 제노아의 우세를 예상하지만 일반 승을 가기엔 최근 공격수와 득점력이 매우 떨어져 있으며 칼리아리의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루즈한 양상이 예상되기에 저득점 능기를 예상하면 2.5 언더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리그 3위이며 직전 엘클라시코 패배로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의 리그 우승이 확정되었기에 이번 시즌 무관으로 마감하게 된 바르셀로나입니다. 최근 차리 감독이 구단의 설득으로 사임 결정을 번복하면서 다음 시즌도 차리 감독이 바르샤를 이끌게 되었고 비록 무관으로 끝난 시즌이긴 하나 후반기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남은 일정에서 리그 준우승 자리를 두고 지로나와 함께 끝까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나 파리 생제르맹전에선 아라우어 퇴장전까지 바르샤가 굉장히 경기를 잘 풀어냈던 경기였고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선 두 번의 리드 상황을 만들었었으나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경기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패배하긴 했으나 저는 바르샤가 기대 이상으로 분전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 주앙 칸셀루가 수비에서 불안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것이 또 실점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인데 저는 이 문제는 칸셀루가 워낙 공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선수이고 최근 상대한 선수들의 수준이 생각한다면 이 시점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신 라민 야말이나 하피냐 같은 공격수들의 폼이 상당히 좋으며 최근 세트피스에서 크리스텐센의 득점력이 매서운 모습인데 레반도프스키가 최근 공식전 4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긴 하나 다른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시즌 강등 위기에 처했지만 루번 바라 감독이 중도 부임한 이후 잔류에 성공했고 이번 시즌 현재 리그 8위로 6위 레알 소시에다드와 승점 차이는 단 4점 차이이기 때문에 남은 일정 결과에 따라 충분히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발렌시아의 강점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안정된 수비로 지난 리그 32경기에서 34실점을 기록했는데 아틀레틱 빌바오에 이어 리그 최소 실점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한 팀이고 발렌시아의 스쿼드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순위를 이 정도로 끌어올린 것은 루벤 바라 감독이 만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격 전술에서 합리가 분명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황무트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측면 적해가 많은 편인데 지난 리그 29라운드 부상을 당한 호세가의 경백이 최근 경기대에서 크게 느껴지고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 12골을 기록할 오고두로의 폼이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도 최근 발렌시아의 공격력이 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팀의 지난 17라운드 맞대결에선 발렌시아가 홈에서 1-1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이변을 연출했지만 당시 바르샤의 경기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던 시기이기도 하며 시종일관 바르샤가 압도했던 경기였지만 피찬스들이 모두 무산되면서 기록한 무승부였습니다.
발렌시아가 실점이 적은 팀인 것은 사실이나 상대가 기회를 만들지 못할 정도로 철옹성 같은 수비를 보이는 팀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경기에서 바르샤가 최근 연패 흐름을 끊고 오랜만에 대승을 기록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바르셀로나의 마이너스 1.5 핸디캡 승리도 추천드립니다.